네, 법률사무소 세웅 현승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이 연말에 음주운전 아무래도 모임이 많으니까요. 많이 걱정되는데 음주운전이 계속 일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네.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가 34만 513명인데 네. 그중에 14.1%인 4만 8,059명이 음주사고로 인한 거죠. 14%나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10월에서 12월에 월 평균 9%로 가장 네. 많은 음주사고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요일별로는 토요일에 18%, 일요일에 16%로 주말에 좀 많은 빈도를 차지했고요. 그 의외네요. 평일날 많이 이 술들 한잔 하실 것 같은데 주말에 많이 생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말에 술 약속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또 단속을 피해서 그러는 건가요? 하여튼간에. 예. 뭐 시간대별로는 당연히 이제 음주 후인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전체 사고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군요. 예. 자, 근데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항상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발표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서울 지역 경찰서 31개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네. 예, 시간대를 달리하는 릴레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완전 꼼짝만 하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요새는 그 음주운전 단속 장소를 서로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또 운전자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단속을 피하는 거를 이제 적발하기 위해서 이제 20분에서 30분 정도씩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그런 단속도, 앱이 있어요? 예, 그런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음주운전 단속 장소를 하면은 걸린 사람이 먼저 올려주는 거에 딱. 예.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스팟 단속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좀 그러네요, 그죠? 네. 법망을 피해 나가는 그렇죠. 악성 앱이네. 하여튼간에 그 연말 연시에 그런데 말이죠. 이 술을 한잔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차는 안 모시죠? 아유,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근데 맥주 한 잔이라든가 소량을 하는 경우는 네. 잦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근데 재밌는 사실이요. 네. 그 잔을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네.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양주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 양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예. 그러거든요. 이제 술자리에 가면은, 나 차 갖고 왔어. 그러면, 이거 맥주 한 잔 괜찮아. 먹어. 딱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네. 보통 이제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이 이제 네. 음주 후에 한 30에서 90분 정도로 이제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개인마다 한 60분 정도의 차이가 있는 데다가 네. 또 이제 같은 사람이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잔이라도 적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그 처벌량이라든가 적발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 처벌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면 예, 그렇죠. 거의 인사불성이라고 예, 봐야 만취 되나? 상태입니다. 그 정도면. 예. 그렇군요. 그리고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그것도 또는 징역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네. 있고요. 그리고 0.05%가 이제 단속의 하한인데 0.05% 이상이 되게 되면 그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이제 3회 이상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0.05% 네네. 그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사실은 그거는 지금 훈방 조치가 그래요?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국회나 이런 곳에서 0.03%로 수치를 낮추자는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맥주 한 잔이면 0.05% 이하로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는 한데요. 네. 뭐 전날 마신 술이 해독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그게 0.05를 넘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술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되면 그렇죠.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가 위험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단순 음주가 아니라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인사사고를 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네.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이 돼서 네. 이 두 죄가 동시에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네. 13년 이하의 징역이나
예, 최대 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무섭네요. 예, 형량이. 예. 일반적으로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하면 네. 매우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되겠네요. 이런 사실을 근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모르나요? 글쎄요. 그 음주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다까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 음주운전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재범률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게 높은 게 바로 그런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속 음주운전하고 걸린 다음에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의뢰인들을 좀 보거나 네. 이래도 대부분이 네. 이전에 벌금 내고 말았으니까 이번에도 벌금이겠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역형도 규정이 되어 있고 네. 이게 참 그 2010년부터 네. 2014년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120만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많네요. 예. 그중에 41.8%인 50만 2천 명이 재범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를 처벌하고 또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사고 심리는 어떤 건가요? 뭐 대부분은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걸리더라도 이제 점점 처벌이 강해진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예. 대부분은 그냥 벌금 내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민원인도 많이 접하실 테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계속 음주운전해서 진짜 뭐 예를 들면 벌금도 맞고 네. 중환죄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한다. 네. 뭐 습관으로 봐야 됩니까? 그럼 뭐로 봐야 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거의 예,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술을 한 잔 먹으면 그냥 대리기사 부르면 되는데 네네. 그렇군요. 네. 결국 그렇다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거는 사실 방금 이제 네. 얘기한 대로 그 음주 사고가 되게 위험하고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에서 네. 예, 음주운전 사망자가 13명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고 100건당 치사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비음주 사고보다 약 18.2%가 높은 네. 예,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집 근처에서 한두 잔 정도 마신 다음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대리운전 기사 수요가 이제 없죠, 많다 별로. 보니까 예. 기다리다가 안 오면 예, 아니 내가 몰고 가자. 그렇죠. 그냥. 예, 기다리다 안 오면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유형이 이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이제 도로가 아닌 곳,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처벌이 되는데 그래요? 예, 오.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방심하고 운전을 하셔서 적발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거기도 예를 들어 뭐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술 먹은 채로 차를 빼다가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 그렇죠. 사고 들어간 음주사고가 거네요.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하여튼 술 먹으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의 어떤 사고율이라든가 네네. 재범률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변호사님 보기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처벌을 강화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나요? 글쎄요, 뭐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뭐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국민 여론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들어보니까 지금. 근데 그렇지 이거는 않아요? 예. 법정형일 뿐이고 실제로 법원에서는 조금 법정형대로 다 선고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집행유예로 많이 풀려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검경에서 음주 상태에서 상해 사고를 내는 경우에 네. 수사 과정부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네. 한다든지 상습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몰수한다든지 그래요? 예, 하는 그런 이제 처벌 강화 방안을 네. 이제 시행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음주운전하는 걸 알면서도 뭐 동승한 경우라든가 하는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뭐 음주운전 할 걸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뭐 음주운전할 게 뻔한데도 술을 판다던가 아니면 뭐 자기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하는데 방치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로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은 아니고요. 예, 법률적으로는 방조도 방조? 공범의 일종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처벌도 처벌인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많은 수가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걸릴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 계도, 홍보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는 앱까지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 있습니다.
그런 건 참 문제네요, 그죠? 그렇죠. 예.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방법은 음주운전 예방법은 일단 안 먹는 거잖아요, 술을, 그죠? 근데 또 술을 아예 안 마실 수는 없으니까. 아니 차를 갖고 있다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음주운전이 그냥 범죄라는 거를 좀 명백하게 인식을 했으면 범죄다,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예, 그래서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고 음주 후에는 당연히 뭐 대리운전, 네. 택시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네.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있으면 뭐 서로 좀 챙겨주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마시면서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먹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운전대를 잡는 글쎄 경우가 좀 말입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술 약속이 있다면 처음부터 차를 두고 가시는 게 그게 좋은 제일 것 같고요. 좋겠네요. 예. 차를 갖고 가지 않고. 네, 예. 예, 그게 그리고- 가장 해법이네요. 예, 마지막으로 네. 네, 그 보통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2병 정도의 알코올이 완전히 해독이 되려면 약 15에서 19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전날 과음을 하신 경우라면 다음날 오전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으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음주운전 적발돼서 걸리는 분들도 예, 많더라고요. 많이 단속 출근길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승진 변호사였습니다.